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게임주가 연말 랠리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를 움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45개 중소게임사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갑질이라고 인식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현재 30% 수준의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인 17%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게임사들의 수익성은 즉각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예상 변동 규모를 수치로 보면 그 변화 수치가 정말 큽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현재 30%대로 7천억 원이 넘는 수수료율인데 17%로 감소되게 된다면 4천억 원대로 약 3천억 원대를 벌어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반적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신작 기대감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4일에 NC소프트에서는 저니 오브 모나크를 글로벌 출시하는데요. 인기 IP인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게임으로 많은 기대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12월 7일에는 네덜란드의 게임사 개발사인 GGG가 패스 오브 에자일 2를 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게임즈가 국내 유통 담당을 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함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내년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게임 본업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면서 내년에 쏟아지는 AAA급 신작 출시에 주목해볼 수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다시금 살아날 게임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수혜는 글로벌 대작 출시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수익 개선이 나타나는 기업들로 집중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SK증권의 경우에도 2025년 내년에는 대작들의 성과를 확인할 시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증권사들 모두 탑픽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투스와 NC소프트 등이 함께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을 필두로 앞으로 게임사들 본격적인 연말 랠리의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종목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에 또 강세 탄력을 보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힘이 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스페이스X 호재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IB투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계속 좀 주목해 봐야 하느냐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씩 먼저 결론을 딱딱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단기 이슈, 짧은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이슈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일단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흐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출렁출렁 되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정리하자고 했지만은 여전히 여지를 늘 남겨두시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짧게 볼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한 테마가 될 거다. 다만 약간 변동성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짧은 이슈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테마잖아요, 지금 현재는. 맞아요. 테마가 길게 가려고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전도체를 봤을 때 된다, 안 된다, 어디선 된대더라, 어디선 또 뭐 가능하대더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와야지 그
주가의 흐름이 조정도 주고 다시 전고 좀 넘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사실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은 아주 아이비 투자가 이제 스페이스X 쪽에 투자한 규모를 이제 밝히지는 않고는 있는데 네.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한 2,4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밝혀졌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아이비 투자를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투자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더라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아주 아이비 투자보다 좀 약간 흐름이 좀 덜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약간 대장이 아주 아이비. 그렇죠.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좀 밀렸다가 점심시간까지 좀 밀렸다가 장 막판 들어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좀 채워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스페이스X의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총 규모가 올 초에는 2천억 달러였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 스페이스X 팔콘 부스터 이 젓가락으로 잡는다고 표현했을 네, 때 맞아요. 그때 2,50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또 3,500억 달러까지 이제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는데 뭐 주주 입장으로서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 벤처도 마찬가지 주주 입장은 좋은 건데 저는 제가 이거 확실 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뭐 아주 아이비나 미래에셋 벤처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고 언제 사시냐면 스페이스X 상장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아마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거래되는 흐름이나 관련주들을 봤을 때 네, 이게 좀 약간 길게 갈 테마는 길게 간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은 아닌 것으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테마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재 이 스페이스X의 어떤 가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공개 매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난 6월 달만 해도 2,1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11월 달 가더니 2,50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3,500억 달러까지 지금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이 스페이스X의 이제 핵심 사업인 이 스타링크를 이제 분사를 통해서 IPO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한 6,000개 정도를 띄워서 올해만 매출이 8조 6,4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 스타링크 분사 이슈만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격으로 좀 접근하기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근데 현재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 거의 다 바닥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를 만약에 노리신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노리시고 또 오늘 이제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를 더 만들었어요. 일단 이번에 이 국내 벤처펀드 위탁 운영사로 이 국민연금 자산 2천억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IMM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는 또 이슈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IB 투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